반갑습니다. 판다일로에서 사회탐구 강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휘문고는 제가 2011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생기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휘문고 내신을 다뤄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한 두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회랑 지리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휘문고는. 그러니까 윤리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리 영역을 출제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윤리 담당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랑 지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사회 선생님이 총 세 분 들어가시거든요. 반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교사가 한 분 계세요. 나머지 다 기간제시고 기간제가 2년 주기로 바뀌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휘문고 시험의 난이도가 막 요동을 쳤던 이유는 계속 선택이 바뀌어서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휘문은 오픈 강의도 하지만 사실 이제 최상위권 팀 수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그 휘문고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통합사회가 이제 지난 교육 과정과 달리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원, 투로 나뉘었거든요. 통합사회 원과 통합사회 투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물론 교육 과정상에서는 의도한 바는 통합사회 1을 1학기 때 나가고 통합사회 2를 2학기 때 나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게 원래는 이 과목 자체를 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은 분명히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00년대에서만 계약에서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이 원투로 나뉘어져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개의 대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사회 영역이고 하나는 지리 영역이고 윤리 영역이거든요. 물론 비율은 4대 4대 2 정도 비율이에요. 14 40, 지리 40, 윤리 20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휴문에서는 윤리 담당자가 1학년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회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윤리가 어렵게 안 나온 학교예요. 그러기 비전공자가 윤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윤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일반사회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 이제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단위가 아니라 이제 학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 4학점, 4학점씩 배치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학교 재량에 따라 증감이 가능해요. 1학점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4학점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결국은 3학점, 3학점, 3단에 3단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1단위는 아마 고3 때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 입학도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그냥 심화 과목 하고 근데 문제는 심화 과목이 수능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3학년 때 이제 얘네들이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교육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나머지 1학점을 3학년으로 가져가서 아마 한번 돌려주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고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단원 순서 배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쉽다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지만 좀 깊이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휴문고도 2018년에 통합사회하나의 교과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난이도는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과가 강세거든요. 문과가 휴문고도 두 발이 안 나와요 지금. 소위 이제 문과, 소위 이제 사회탐구 선택자겠죠. 뭐 이분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은 두 반이 안 나와요. 두 반? 뭐 많이 나오면은 쪼개가지고 세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 명수를 줄여가지고 세 반을 만드는 거예요. 실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사회탐구 그 과목에 대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얘네들도 너무 점수가 안 나버리니까 그냥 학교에서도 어쨌든 간에 정시로 보내도 정시로 보내고 수시로 보내도 수시로 보내야 되니까 일부러 좀 난이도를 계속 떨어뜨려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쉬워지다가 2022년부터 다시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등급 산정이 안 되니까 쉽게 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속 반응을 했냐면 얘네들도
일단은 기본은 교과서 기반이에요. 그리고 지난 교육과정에도 천재교육 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공개를 했어요.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 교과서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천재교육을 써요. 근데 천재교육이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걸 출제해요.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려워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학교에서 뭐냐면 학원 다니지 말아요. 학원 다니지 말아였어요, 사실. 최근에 출제 기조가 학원 다니지 말아였어요. 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석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연대회가 됐냐면 누가 교과서를 정말 많이 외웠냐의 경연대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까지요. 근데 올해는 좀 안 그랬어요. 왜냐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결국 학습 부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왜 애들이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회 다 목을 메고 있느냐 하는 또 그런 민원들이 또 정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휘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논술령을 어렵게 출제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시비를 걸어서 점수를 깎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일정 깎는 방식으로 애들 이제 등급을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약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일단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사회는 교과서보다는 학교 프린트예요. 지리는 프린트가 없어요. 교과서로만 나가요. 근데 지리는 독특한 게 뭐냐면 필기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지리 시간에는 자지 마라. 왜냐면 필기에서 다 나온다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년 애들의 필기를 받아요. 왜냐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매년 필기 바뀌어요. 매년 필기 바뀌어요, 내용이. 왜냐면 나름대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학원 선생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연구를 많이 하고 기출문제 가지고 애들이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니까 조금씩 다르게 내요, 필기를.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요걸 다루고 어느 해는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질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얘기하는 게, 야, 질의는 무조건 필기. 근데 애들이 안 해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스타벅스 뿌려요. 야, 필기 내놔. 필기 내놔. 왜냐면 매년 제가 누적을 시켜놔야지 사실 이게 계속 또 이게 해년마다 조금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필기에서 다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학교 수업을 안 들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만든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은 매년 그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필기를 분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그러면은 내용이 별로 심화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등급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시문은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자료를 써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때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얘기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만드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평균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일반고는 안 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 통합사회 안 하고 있어요. 공부를 거의 안. 그러니까 거기는 상위권 쫙 몰려 있고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휴무는 어떻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상위권에 괴물 같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평균을 보면은 다 어디선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혼자 하던 뭘 하던 뭐 오픈 강의를 듣던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평균이 보여주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들끼리는 에이 뭐 사회 뭐 공부해 그냥 뭐 전날에 애들 막 이지랄 하거든요, 지들끼리. 근데 뒤에서 보면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예, 진짜 실제로 그래요, 진짜. 지들끼리 뭐 아 이거 뭐 학원을 매 다녀 이러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애들. 실제로 그런 애들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휘문고 오픈 수업도 하지만 팀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다 이러고 있어요. 애들 다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과외를 하던 뭘 하든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 한국사도 제가 뭐 담당하진 않지만 한준 선생님이 말씀 잘 해주시지만 한국사도 진짜 문제 지랄같이 나와요. 그런데 평균 높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적으로는 애들이 어디선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 유형은 이 출제 경향은 거의 그대로 오곤 있어요. 조금씩의 뭐 돌발 사항이 있었지만 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휘문이 1학기는 물론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적으로 지금 학교에 있는 인원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변화가 없다면은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표를 짜야 되는 거 같기도.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나갈 건데, 근데 항상 이제 휘문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경제예요.
네, 경제가 어렵게 나와요 제일. 경제가 제일 꽂히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기비용 파트랑 무역이용 파트가 좀 빡세게 나오거든요. 특히 다른 학교들은 이제는 경제를 좀 놔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경제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경제를 조금 나눠 나간다든가 뭐 1학기랑 2학기 나눠 나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휴무는 여전히 1학기 기반에 다 때려요 경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1학기 중간 쉽게 내요. 애들 하호호 웃어요. 근데 1학기 기반 때 쫙 내려가요. 경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계산 문제를 내요. 다른 학교는 계산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역이로 계산 문제 다 내요. 무역이 계산하고 그래프 그리고 막 애들 막 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학기는 그걸 해결이 돼요. 그러면 2학기는 어떻게 하냐? 2학기부터는 이제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해요. 내신을 포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2학기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스무스하게 돼요 문제를. 어차피 알아서 내신이 다 갈려 있다는 거야. 하는 애들 안 애들 갈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휘문이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한번 돌고 빠르게 결정해요 애들이. 나는 정시야. 난 좀 더 해볼래. 여기서 빠른 결정이에요 휘문이 사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휘문 제가 중동도 하고 휘문도 하지만 휘문이랑 중동은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요. 확실하게. 그리고 휘문 애들도 성향도 다르고 어린이도 성향도 달라요 사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휘문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휘문이 뭐가 있냐면 이 휘문고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기출문제 몇 가지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얘네는 다 알고리즘이에요. 다 알고리즘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물어봐요. 아니면은 이게 더 빡치는 게 여기다 딱 질문지에 빵꾸를 뚫면 되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모드 고르시오 문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모드 고르시오 문항 냈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솔직히 막 지랄해요. 내지 말라고. 모드 고르시오 문항. 옛날에는 모드 고르시오 준 다음에 정답 개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아예 5개 전체가 정답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과거 사법시험 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사법시험은 십지선다니까. 그래서 막 답 7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괴롭혀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하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변형한 거예요. 특히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은 1점 얻는 거고 틀리면 0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들. 그럼 마찬가지로 저게 사실상 저렇게 되어 있지만 모두 그루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빠른 포기를 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늘 뭐하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면 하면은 나중에 경쟁달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2학기 때는 등급 따는 게 더 수월해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빠른 친구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아요, 휘문이.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그루쇼 형태 문제들이 뭐냐면 일반 사회는 학교 프린트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리는 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좀 필기 있죠. 그거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섬세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노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는 물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 정리하고 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이제 이과 성향의 남자의 특성상 말씀드리지만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맡겨두면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사회탐구나 한국사 공부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반에서 사실 공부를 하는 애들이 20-30%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쉽기도 하고요. 중학교 내용이.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수업 시험 일주일 전에 그냥 외우고 들어가면 90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의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과목들이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물론 예전보다 쉬워졌다 얘기하고 휘문도 이제 이과 애들 위주다 보니까 문과 과목으로 애들 이제 괴롭히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일주일에 벼락치기를 해서 하는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 과목은 아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과목 이상이 올라갔죠. 제가 이제 항상 늘 핍박받다가 올라갔는데 수능 과목이 됐잖아요. 결국은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사실 어머님들이랑 통화하다가도 상담을 하면 저도 이제 방어적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렇죠, 아버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과학은 왜냐면 애들 다 이거 갈 거니까. 통합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다 원과목, 투과목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었어요. 문과를 갈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수능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수능이 제가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교육부 발표를 했어요. 예시문항. 예시문항 발표하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금 나오는 예시문항이 앞으로 출제될 수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개소리고요. 왜 제가 그걸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수능에 나오는 문항들 중에서도 각 심학 과목에서 킬러라고 하는 문항들 있죠. 그 문항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다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은 뭐냐면 한국사는 절대평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사를 하긴 하지만 보통 고3 수업하면 이래요. 3등급 이하 손 들어 해요, 애들한테. 3등급 막 손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매국노 새끼라 그래요. 아니, 그 실제로 절대평가 한국사는 정말 쉽긴 쉽거든요. 그런데 얘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스테나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통합사회가 수능이 마냥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결국 지금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각 대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대영역들 중에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여기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나 말씀드렸던 경제, 시장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이런 파트 그 다음에 지리에서는 기후 파트, 자연환경의 기후 지형 파트 이 파트들이 아마 앞으로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킬러 단원들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뭐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통합적 관점 되게 쉽습니다. 행복의 의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냐 이거예요. 그냥 국어의 비문학처럼 내는 파트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그냥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지금 문과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생활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활윤리 수능 강의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3등급을 받을 거면은 생활윤리 택하라. 왜냐면 20문항 중에 10문항이 진짜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3등급은 금방 달성해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미술 애들한테는 야 생활윤리 해라. 니들 3등급만 필요하지 않냐 미술이니까 니들은 3등급만 가져가도 사실 실기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통합사의 수능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3, 4등급을 따기 쉽게 할 건데 1, 2등급은 따기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6문항 정도를 그냥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강 후기 있고요. 제 광고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수업의 특징들은 제가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